가족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3fx가 0 이상이다. 방정식 절대값 fx는 k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16초가 20 미만이다. 함수 fx의 극소값이 양수이다. 이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가나다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fx를 우리가 상상해볼까? 먼저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가족권에서 뭐 나오면 될까? 맞아요. 재현이 너무 좋은데? 고마워요. fx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겠죠. fx 개형을 한번 상상해볼까? fx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될까? fx는 아마 이런 너무 이러면 그림이 좀 안 다르려나? fx는 아마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개형일 수밖에 없겠지. 그때 여기가 3이겠죠. x축과 만나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모든 3차 함수는 x축과 적어도 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x축과 만나는 점에 무조건 한 개는 있지. 아무리 적어도. 그치? fx도 3차 함수라고 한 이상 x축과 무조건 한 점에선 만나야 되는데, 그쵸? x-3의 fx라는 함수는 가족권에서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치? 이 4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x가 3일 때 0이 되지, 함수값이. 근데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는 만약에 x-3 곱하기 fx라는 4차 함수가 단순히 x-3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x-3을 한 개만 인수로 갖고 있었으면 x는 3에서 부호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4차 함수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적어도 얘가 어떻게 돼야지? x-3을 두 개나 네 개처럼 짝수게 갖고 있어야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않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일단 가족권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fx가 무조건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간다예요. 그러면 fx를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x 빼기 3에 곱하기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하려면 이 2차 함수가 어때야 되지? 여기서 얘가 판별식 0이 그러니까 여기서 x축과 만난 실근이 뭐 접하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런 식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왜 이런 개형이 될 수밖에 없냐? 왜 이런 개형이 될 수밖에 없냐? 문제에서 다조건 때문이에요. 극소값이 양수이다. 극소값이 양수이다. 조건 때문이야. 얘가 만약에 d가 0 이하라고 식세웠을 때 얘가 만약에 판별식 0인 완전 제곱볼 형태였으면 fx는 3 말고도 x축에 하나 더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극소값이 0이었겠지. 극소값이 양수라는 말에 애초에 안 맞죠. 극소값이 양수려면 fx 무조건 이런 개형 나와야 되지. x축과 딱 한 실근만 가지게.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x축과 안 만나는 그림으로 개형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은 절대값 fx가 k와 만나는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16부터 20 미만이래요. 그럼 절대값 fx는 여기서 이제 개형이 어떻게 될까? 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절대값 fx 모양 생각해보면 이게 절대값 fx고 우변에 있는 k, y는 k는 상수함수처럼 k에 따라 달라지게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될 텐데 이게 내실근 가질 때가 y는 k가 어떻게 있을 때지?
이렇게 있을 때가 절대값 fx랑 y는 k가 4식을 가질 때죠. 이렇게 되게 하는 k 범위가 16에서 20까지래. 이게 뭐 알려주는 걸까? 나조건이 극소값이 16이고 극대값이 20이라고 알려주는 정보죠. 나조건이. 그쵸? k가 16초가 20 미만일 때 절대값 fx랑 y는 k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 이해가 될까요? 괜찮니? 개형이 이렇게 잡히는 게 이해는 돼요? 어떤 말인지 지금? 좋아요. 그럼 이제 f2 구해달라 했으니까 fx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fx 구해볼게. 빨리 구해볼게. 그러면은 쌤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절대값 fx 그렸는데 원래 fx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우리 원래 그린 대로 fx 이렇게 생긴 애일 텐데 나조건 통해서 우리가 극값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엄청난 정보죠. 극값의 차가 지금 그럼 얼마지? fx는? 극대극소의 차가 지금 4가 나오지. 4가 나오면 우리 부록단에서 극값의 차공식 3차함수 극값 차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절대값 최고차함계수. 문제에서 최고차함계수 1이라 했지. 빼 극값까지는 x좌표 차의 세제곱. 이게 극값 차공식 아닌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니? 2죠. 극값 x좌표 가지는 차가 2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fx에서 극값까지는 x좌표 차가 2다. 여기를 뭐라 할까? 여기 뭐 t라 할까? 여기는 x좌표 t 플러스 2라는 거네. 그지 않니? 괜찮아요? 자,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제 구해보면 되지? 이제 구해보면 되죠? 이거 만족하는 t값만 구하면 사실 끝이겠네? 그렇지 않나? t값만 구하면 끝 아닐까? 식을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최대한 배운 부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부록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줄 건데 fx식을 이제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y는 16이겠지. 그치? 아래랑 접하게 쓴 얘가 y는 16이겠지. 우리 그치? 1대1 대 1대1 그러니까 그 5개점의 간격이 항상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 봐봐. 이때 극소, 변곡점, 극소랑 같은 점 얘는 x좌표 방향 다 똑같아야 되지. 여기 x좌표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x좌표 t 빼기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한 칸이 지금 1인 거 아니야? 한 칸을 1로 잡은 거 아니야? 우리 비율관계 부록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fx식을 어떻게 쓸래? 16 기준으로 써보면 fx식을 fx식 어떻게 쓸래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나? 이렇게 쓰면 끝 아닌가? y는 16과 만나는 실근이 t 빼기 1이랑 t 플러스 2인데 t 플러스 2에서 중근이고 많이 했잖아. 처음 보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전다음부터 많이 해왔던 거지. 아 쉬운데? 근데 얘가 우리가 지난 점 뭘 알고 있어? f3이 0인 거 알고 있죠? f3이 0이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x에 3 넣었을 때 0 되면 t값 구하는 거 아닌가? 여기를 t로 잡을 걸 그랬나? 문자가 뭔가 안 이쁘네. 어쨌건 여기에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되지? 우리 3,0만 대입하면 되죠. x가 3일 때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겠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3,0 대입해 보시면 만족하는 t값이 얼마나 나올까? t가 얼마 나오죠?
3이 0이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t에 1-t 제곱 플러스 16이 0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나? t 맞아요? 맞나? t 5 나오나요? 그쵸, 5 나오겠죠? 만족하는 t. t가 5라는 건 fx가 그럼 자동으로 fx는 어떤 함수야? x-4에 x-7의 제곱 플러스 16 얘가 fx인 거죠? f2 구해달라 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4. 또 질문 있을까요? 비슷해서 87번이요. 표창계수 1인 3차함수 fx랑 1차함수 gx랑 어떤 함수를 문제에서 정의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fx가 더 크면 fx, gx가 크거나 같으면 gx. 그러니까 둘 중에 큰 함수를 고르겠다는 거지. 둘 중에 큰 함수를 골랐을 때 이 새로 정의한 함수가 x는 1, 2, 3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대요. fx의 극대값을 구해봐. 어차피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 했으니까 얘는 정해져 있을 거고 얘는 고정이 돼 있을 거고 fx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이 정의된 함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큰 함수를 골라야겠대. 근데 1, 2,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다는 건 fx랑 gx가 어떻게 만나야 돼요? fx랑 gx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교점이 1, 2, 3이라는 거지? 교점이 1, 2,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만나는 교점이 1, 2, 3이라는 거잖아. 이거 지난 유형에 했던 유형 아니에요? 둘 중에 큰 함수 고르는 거? 접하면 미분 불가능이 안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면 미분 불가능이라고 생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해주는 게 어떤 정보야? 그럼 fx가 gx랑 교점 3개인데 그게 1, 2, 3이라는 거지. fx랑 gx가 1, 2, 3에서 그냥 접점이 아니라 단순히 한 실근을 가지게 만난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야만 1, 2, 3에서 미분 불가능 나오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생각해보면 이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 함수는? 이 함수 어떻게 그려져? 둘 중에 큰 거 고르는 거잖아. 이 함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거지. 그렇죠? 접점에서 미분 불가능은 나오지. 접점이었으면 미분 불가능이 아니었겠지. 애초에 최대 실근 3개잖아.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gx 기준으로 배웠던 대로 어떤 다항함수건 뭐 곡선 형태 함수건 직선이랑 교점 알려주면 함수 다 준 거잖아. 다항함수에서 gx 기준으로 식 세워주면 되겠지. 그럼 fx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fx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fx 식은 어떻게 쓸 거예요? x-1, x-2, x-3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지. x-1, x-2, x-3 더하기 gx 써주면 끝이잖아. 이게 fx죠? 다 나왔네. fx의 극대값 구해달라 했지? 극대값 구해달라 했죠? 그럼 극대값 어디서 가지는지 구해주면 되겠죠? 극대값 어디서 가지시는지 구하시면 되겠죠? 미분해서 구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극대값을 어디서 가지는지. 그래서 극대값을 가진 x가 아마 구해보시면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되니까 4가 정답이겠지?
또 질문 있을까요? 89. 다 풀었니? 이현이? 89 좀 같이 봅시다. 89는 원래도 풀어보려고 했었어가지고 89번 같이 볼게요. 89번 89번 치보자. 89번이 아마 미적분 원 CH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1, 2번 통틀어서. 그래서 뭐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제일 까다로웠을 게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나눗건이 아닐까 싶어요. 나눗건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나눗건이 뭘 말하는지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89번 가족건은 많이 보는 표현이니 가족건이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이야? 가족건은 뭐 얘기해 주는 거지? 가족건 뭐 알려주는 거예요? 대칭 주기사. 좋다. fx가 x는 3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지? 선대칭이다. x는 3에 대한 선대칭 함수. 맞나요? 가족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나눗건에서 이제 절대값 때문에 좀 숨이 턱 막힐 수 있겠다. 함수 f의 절대값 x-1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나눗건만 사실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나눗건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가 범위를 좀 나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절대값 있는 채로 어차피 너희 알겠지만 미분 못하잖아. 함수식 정리도 안 되고 범위 어떻게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지? x가 1 이상일 때랑 1 미만일 때로 나누면 되겠지. f 절대값 x-1은 x가 1 이상이면 fx-1이고 x가 1 미만이면 f1-x 아니에요? 괜찮니? 나눗건을 해석을 잘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럼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지워놓고 봅시다. 먼저 가족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최고 차항이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이 fx가 쌤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맞는 말이야. 이렇게 선대칭일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fx라 가져가면 나눗건이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나눗건이 절대 성립이 안 돼. 절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지 이따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fx 그러니까 x는 3에 대해 선대칭인 4차 함수 모양을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는 지금 fx를 그린 거고 우리 나눗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f 절대값 x-1 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얘를 그려볼 건데 얘를 그리기에 앞서서 얘들아 fx-1은 어떤 함수니? fx랑 어떤 관계예요?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지. 대칭이 아니라 1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죠. fx 빼기 1은 그리면 너희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이거?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을까? 얘 어떻게 생겨야 돼? 평행이동했으니까 fx랑 똑같이 생겼겠지. 대칭축이 근데 어디로 가? 4로 갔겠지? fx 빼기 이렇게 생겼겠지. 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f의 1-x는 fx랑 어떤 관계야? 얘 fx랑 어떤 관계지? 1-x fx랑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지? x 대신에 2a-x 대입한 게 뭐라고 그랬어? x 대신에 2a-x 대입하면 x는 a에 대해 대칭시킨 거지. f1-x는 x 대신에 1-x 대입했다는 거. 얘 fx를 어떻게 하면 나오는 함수야? x는 2분의 1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함수죠. 그렇지 않아? 그럼 너희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1-x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대칭이동 했으니까 똑같이 생겼겠지, fx랑. 근데 대칭축이 어떻게 될까? 대칭축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 뭐에 대해 대칭일까? 얘는 마이너스 2에 대해 대칭이 되겠지. 왜? fx를 x는 2분의 1에 대해 선대칭시킨 게 f1-x잖아. 대칭축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로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얘를 x는 1에 대해 선대칭 2분의 1에 대해 선대칭시킨 게 얘잖아. f1-x 그래프.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게 이해가 되니? 각각 이해가 돼? 결국에 얘는 fx 평행이동 시키는 함수고 얘는 선대칭 시키는 함수라서 배형이 달라지진 않아. 모양은 똑같아. 결국에 둘이 합동이야, 얘들아. 그래프 모양상. 그렇지 않아? 그러면 쌤이 친절하게 답을 해줬는데 문제에서 나 조건 다시 보자. 그럼 내가 정의하고 싶은 이 f의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는 얘를 해볼까? 얘를 이제 그려볼 거야. 얘는 x가 1 이상일 때는 fx 빼기 1이지. x가 1 미만일 때는 얘지. 근데 이 함수가 어떻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맞아요? 그 말은 x는 1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미분 가능하게? 그럼 너희가 생각해봐. 이 모양일 때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 x는 1 여기 왼쪽에 있겠지. 이때 x는 1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져? 이 절대값 f의 절대값 x 빼기 1 그래프 만약에 fx가 이런 개형이라 생각하면 x는 1보다 작을 때는 얘고 1보다 클 때 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만약에 fx가 이런 개형이었어. 그러면 x는 1에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지. 애초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딱 봐도 당연히 이런 개형이겠지. 애초에 사실 이런 애는 문제로 안 나오잖아. 문제 조건에서 안 나오잖아. 봐봐. x가 1 이상일 때 fx 빼기 1이야. x가 1 미만일 때 f1-x야. 이게 x는 1에서 매끄럽게 이해되려면 x는 1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있겠지 당연히. 그때부터 차가 3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니?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f의 절대값 x-1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f1-x 그래프 1보다 작을 때 여기가 x가 1이야. x가 1 이상일 때는 fx-1 그래프 여기부터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f의 절대값 x-1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애초에 이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아 이게 극대극소의 x좌표 차가 3이 아니면 나조건이 애초에 만족될 수가 없구나. 나조건을 만족하려면 알려주는 정보가 fx라는 함수는 극대극소의 x좌표 차가 3이구나. 그래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이 얘는 fx 그래프는 아니지. fx 빼기 1 그래프지. 그럼 원래 fx에선 여기가 x가 몇일 것 같아? 여기가? x는 0이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fx는 자차함수 자체가 0에서 극소값. 그러면 당연히 선대칭이니까 6에서도 극소값이겠지. 0, 6에서 극소값, 3에서 극대값 가지는구나. 이게 나조건에서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 정보예요. 이해가 돼요? 간혹 애들이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나조건을 보고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가지겠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절대 아니야. 나조건 보고 x는 1에서 극소값 가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애초에 풀 수가 없어. 나조건이 이해가 돼요 이제? 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돼? 그래서 나조건에서 fx 계형을 이 정도까지 쪼갤 수 있어. fx를 그러면 나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fx가 0,6에서 극소값, 3에서 극대값까지는 이런 4차 함수구나를 파악한 뒤에 마지막으로 다조건에서 fx식을 쓸 수 있겠지. f 절대값 x는 13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러면 우리가 fx 계형이 이렇게 확정이 됐잖아. 그럼 f 절대값 x를 그려볼까? f 절대값 x는 x 범위를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야 돼?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fx 그리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그려주면 되지. 그지 않아? 그럼 f 절대값 x, fx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fx지. 그럼 x가 0을 기준으로 x가 0 이상일 때는 f 절대값 x는 어떻게 돼? 그냥 fx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x가 0 미만일 때는 어떻게 그리래? f-x를 그리래. f-x는 fx랑 어떤 관계네? 어떤 관계야? y축 대칭 관계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그렇지 않니? 그러면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반대편에? x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얘를 그대로 y축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f 절대값 x 그래프예요. x는 0에 대해 선대칭으로 나오는. 이게 여러분이 어차피 쌤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고 너희가 직접 그려봐야 돼. 그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x는 0에 대해 선대칭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 계형 확정이 됐고 얘가 13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 그랬지. 그럼 이게 교점이 4개 나오려면 y는 13에 어떻게 위치할 될까? 4개 나온다는 거야. 극대값이 13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다조건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 fx의 극대값이 13인 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f 절대값 x는 y는 13과 만나는 실근이 4개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 나다조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조건이 알려주고 싶은 정도는 그래서 fx의 극대값이 y는 13이라는 거고 그럼 원래 fx 계형에서 여기가 y는 13인 거지. 여기가 y는 13인 거네. 괜찮니? 식만 쓰고 끝내자. 이 선대칭 4차 함수 계형에서 극값의 차분식 기억해요? 이 모양 극값 차분식이 어떻게 나와? 이럴 때 4분의 3 분수 없었는데 절대값 a 베타-알파 4제곱이에요. 그쵸? 최고차항계수의 베타-알파 4제곱이 극값 차공식이거든. 부록에서 증명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 모양을 생각해보면 지금 극값 x좌표 차 3이지.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알려줬지. 그러면 극값 차공식 생각해보면
극값 차가 얼마여야 돼? 81이어야 돼. 극대 극소값 차가 81이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요. 이쯤 했으면. 그러면 여기 극소값이 얼마일까? 여기가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68. 맞아요. y는 마이너스 68이어야 돼요.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68을 기준으로 fx10을 쓸 거야. fx10 불러볼래? fx는 그럼 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68 이게 fx예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나오면 되고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여기 2를 대입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눠 조건이 어려워. 여러분이 2번 단원에서 배웠던 2번 단원에서 앞에서 이런 절대값 들어간 fx 그리는 거 많이 나왔잖아. 아니 유형에서 이걸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아예 못 풀어. 이 문제가 풀이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미적분 CH 1, 2번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시간을 많이 쏟아보세요. 아마 이 문제를 외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풀 정도면은 이 단원에서 못 풀만한 문제는 없어요. 89번을 풀 정도면. 나다 조건이 되게 어려워. 나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이 fx랑 어떤 관계인지 각각 그려봤을 때 이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게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x는 1이 각각의 극소값이어야 된다는 걸 파악하는 거. 그치? 그걸 통해서 나 조건에서 주고 싶었던 정보는 사실 fx라는 함수는 극대 극소의 x좌표 차가 3이다. 이게 나 조건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돼.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중간 테스트에 무조건 낼 거니까. 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사실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이 뭐 바보라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려워.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절대값 들어간 함수를 다룰 일이 많이 없어서 천천히 한번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소화해보세요. 당장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당연히. 되게 어려워. 아마 미적분 1번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번 단에서 배웠던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다 이해가 돼야 쌤 풀이가 이해가 될 거야. 그만큼 어려워. 지금 설명도 쌤이 거의 20분 가까이 했죠.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조건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다조건에 알려준 정보가 이런 거였구나. 네, 또 질문 있을까요? 한 문제 정도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82번 무슨? 좋은데. 이참수 fx에 대해서 gx를 지금 마일 이상 이하일 때는 그냥 fx 2초가 5 이하일 때는 fx-3의 절대값이라고 정의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x 플러스 6이다. g 프라임 9를 구해라. 구해보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x 플러스 6이다. 이거 어떤 표현이니 민수야? 맞아. 잘 알고 있네. x는 6주기 함수라는 것이 gx라는 애 자체가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만 딱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g 프라임 9 구해달라 했잖아. 민수 g 프라임 몇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3이랑 똑같아. 그냥 g 프라임 3 구하면 돼. g 프라임 3만 구하면 되거든. 그죠? 괜찮니? 볼게요. 그래서 g 프라임 3이면은 x가 3일 때니까 gx는 절대값 fx-3이잖아. 저때 3일 때 미분계수 구하면 되겠네? x? 괜찮아요?
그래서 보자. 역시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G' 구구해달라 했는데 어차피 6주기 함수라 그냥 G' 3 구하면 되겠지. G' 3을 구하면 정답일 건데 fx가 지금 막 계산해줬어. 야 절대값 fx 빼기 3의 절대값이야. x가 3일 때 구해야 되는데 야 함수가 대단한데? 대단한데? 그래도 뭐 해봐야지. f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해야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fx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읽어보자. fx 빼기 3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민수야 fx 알고 있으니까 fx 빼기 3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x-3의 제곱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2 이게 절대값 fx 빼기 3이겠네? 미쳤니? 2 이상 5 미만일 때? 그러면 이거 계속 정리만 해볼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요. 정리만 쫙 해보면 정리만 한번 해봐. 괜찮니? 그럼 얘를 이제 봤을 때 이거를 당연히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 한번 같이 그려볼까? 절대값 쫄 거 없지? 안에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거 올려주면 끝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절대값 씌우기 전에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2랑 5에서 만나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나?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그럼 여기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2랑 5에서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아닌가? 얘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맞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사실 뭐 그래프 안 그려봐도 되는데 최대한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접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사실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면 돼. 우리 G' 3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얘가 x가 3일 때는 얘가 함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7x 플러스 10. 그러니까 gx가 x가 3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가 돼? 그죠? gx는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 나왔겠지. 얘가 절대값에서. 그럼 G' 3을 구할 때 얘 그냥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여기다 3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G' 3은 1인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주기함수 파악해서 G' 3만 구하는 거. 3만 구하시면 돼요. 또 혹시 숙제하신 문제 중에 안 풀리는 거 있을까요? 도저히? 88번? 좋아. 한 문제만 더 보고 좀 쉬어갑시다. 88번. 좋아요. 최고차함계수 1인 4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4-x를 만족한다. 그리고 gx는 지금 절대값 fx-8일 때 얘가 0사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극소값은 전부 0일 때 gx 극대값은 얼마일까? 8번. fx는 f4-x다.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훌륭하다. 그치. 일단 fx가 x는 2에 대한 대칭함수. 그치. x는 2에서 선대칭이라는 거 말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4-x라는 게. 잘했는데? 그러면 fx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풀어도 되지 않을까? x는 2에 대해 선대칭이 나오니까 fx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fx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최고차함도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괜찮아요? fx 개형이 이렇게 확정을 딱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조건 fx 빼기 8의 절대값이 fx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두 개. fx 빼기 8의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면 돼? y는 8이 x축이 돼서 계리 기준으로 접어 올린 거지. 그렇지 않아?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두 개 있으려면 fx 기준으로 y는 8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y는 8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 그때 접한다? 그때 접한다? 그때 접하거나 그때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때보다 위에 있으면 돼. 맞나? 맞나? 만약에 fx 기준으로 y는 8이 이렇게 있었다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8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거 어떻게 그려져?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 얘가 x축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졌겠지? 만약에 y는 8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이해는 되니? 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모순이 생겨? 범준이 그치? 고마워요. 극소값이 모두 0이라는 거에 모순이 생겨.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극소값이 3개 나오거든? 절대값 fx 빼기 8에? 극소값이 모두 0은 아니지. 얘가 극소값이 0이 아니게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극소값이 모두 0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y는 8이 애초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 fx에서 y는 8이 어떻게 있었어야 했을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두 개면서 극소값이 모두 0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민수가 얘기해준 대로 y는 8이 극대값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y는 8을 가졌다면 절대값 fx 빼기 8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y는 8이 이제 x축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그려졌겠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8 그래프가 이때는 극소값이 모두 0이라는 조건 만족하나? 만족하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을 딱 두 개이면서 극소값이 모두 0이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x는 2에 대해 선대칭인 fx가 극대값이 8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왜냐면 그냥 단순 교점 개수만큼 미분 불가능점이 나오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극대값이 8인 걸 알려주는 조건이었구나. 심지어 0과 4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며. 그 말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실제로 x는 2에 대해 선대칭이니까 괜찮니? 그럼 이제 끝났어요. 지식만 쓸게요. fx가 이런 상황이라는 건 납득이 될까? 그럼 y는 8을 기준으로 우리가 fx10을 써볼까? fx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얘 기준으로 10 쓰면 x에 x-2의 제곱 x-4 플러스 8 써주면 이게 fx지. 괜찮아요? 얘가 fx지. 이게 fx구나. 이거 구해달라는 게 아니구나.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gx의 극대값. 우리 얘가 gx죠. 얘가 gx. 다행히 gx 그림을 이미 그려놨네. gx의 극대값이면 얘 얼마인지 물어본 거지. 극대값.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해야 될 건 이 fx에서 극대극소 차이 아니야? fx에서 극대극소 차이가 의미하는 게 gx의 극대값이죠. 왜냐면 얘를 이제 접어 올린 거니까 gx 개형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gx의 극대값은 f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차구해달라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선대칭 4차 함수에서는 그 값의 차공식이 절대값 a,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지금 여기가 얼마일까?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 여기 x좌표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오!
어이 너무 훌륭한데? 이거 b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루트 2였죠. 여기 2 플러스 루트 2지. 그 말은 극각까지는 x좌표 차가 얼마야? 루트 2여야 되죠. 루트 2의 4제곱 즉 이 선대칭 사차함수의 극값의 차는 4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일까? 당연히 극대값 4겠죠? 정답은 4예요. 부록에서 이런 비율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면 좀 더 빨리 풀었겠지? 근데 만약에 기억을 못해도 사실 못 푸는 건 아니지. 왜냐면 fx를 알잖아. fx 알면 여러분이 뭐 미분하시면 백소값 어디서 가지는지 알겠죠? 어디서 가지는지 알면 이제 함수값도 구할 수 있겠지. 다양하게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쌤은 뭐 이대로 풀이를 해주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면 뭐 미분해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 기억 안 나면은 fx 미분하셔서 x는 몇에서 극소값 가지는지 찾아보면 2 뿔마 루트 2에서 극소값 가진다고 나올 거야. 그럼 그때 함수값이랑 빼서 구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4가 정답. 이해는 될까요? 하시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5, 6장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6장도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만 더 고생합시다. 미분 곧 끝나니까. 네. 정리해보시고 얘기했던 대로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